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줬는데 현재 이제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자, 주말 사이에 이제 스브스에서 새로운 내용 나와줬어요. 한양대 그 검증이 있죠. 검증에서 만든 한양대 샘플 그 연구 결과값을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의견으로 SBS 방송에다가 내보냈죠. 근데 이 스브스에서 나온 내용이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인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양대 연구팀이 물론 저보다 똑똑합니다. 과학자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확인하고 지금 전 세계 어떤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스브스에서 나온 한양대 연구팀이라든지 검증의 연구 방식이 조금만 우리가 관심있게 공부를 했다면 이 방식 자체가 한 달 전에 머물러 있다, 8월 초에 머물러 있는 연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세계 연구팀, 전세계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나요? 퀀텀의 초기 논문은 이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기 논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초기 논문이 적절하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검증위는 한 달이 지난, 아니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9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초기 논문을 보고 그대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은 초기 논문이 아니라 퀀텀에서 추가로 업데이트된 특허, 그 특허에 나와 있는 도핑과 이 실리콘의 조합, 이 내용에 대해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증위는 이런 것들을 쏙 빼놓고 완전히 초기 논문, 아카이브에 올랐었던 권 교수가 올렸었던 그 논문에만 집중해서 똑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구조가 엇비슷하다고 해서 LK99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근거, 정확한 반박 근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 스브스에서 올라온 내용, 한양대 연구팀이 지금 연구한 내용이 사실 논문만 보고 똑같이 연구했을 때는 그 결과값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한양대 연구팀이 조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연구의 어떤 목적, 방식, 그리고 진행 방식이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반박 근거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설명드릴 거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요. 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신속한 정보들이 나오면 발빠르게 팩트체크해서,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그리고 뭐 스브스의 내용이 나오면 스브스의 내용만 그냥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해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질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유튜브 20위에 오른 만큼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댓글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LK99 관련된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말 사이에 지금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우선 금요일날 나왔었던 내용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금요일날 제가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APS, 그죠? APS 저널에 LK99 관련된 긍정적인 논문이 통과가 됐는데, 자, 미국의 학회 중에서는 넘버2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2. 세계 독일의 물리학회 다음으로 미국의 물리학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지금 LK99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 LK99이 초전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주장하는 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도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도핑을 적절하게 하기 전에는 뭐다? 그냥 이거는 초전도체의 어떤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반자성을, 약간의 반자성을 보여주는 절연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핑한 이후에는 이거를 반자성으로 보기에는 상충된다, 이거는 반자성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초전도성을 보여준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논문이 지금 통과가 됐다는 거죠. 미국 물리학 학술지, 그죠? 미국 물리학회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학회의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리뷰어죠. 리뷰어란 뭐냐면 이 논문을 검증해주고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심사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뷰어들이 하버드 연구팀의 박사들, MIT 연구팀의 박사들, UCLA의 박사들, 이런 박사과정을 거친 과학자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리뷰어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내용과 논문에 대해서 검증이 다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와줬어요. 스브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 나왔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스브스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논문이 나왔죠. 이 논문에서도 우리가 좀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스브스의 내용, 한양대 연구팀의 잘못된 그 연구 방식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도핑과 구리 취한,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한양대 연구팀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주말에도 올려드리고요, 그죠? 9월 10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속한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팩트 체크를 모두 완료된 이후에 전부 다 이 텔레그램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정보들은 그냥 찌라시가 아니라 팩트 체크가 모두 완료된 내용으로, 그리고 내용 요점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국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팩트 체크가 완료된 정보로 가장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에너지가 유튜브 순위 20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 LK99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료 텔레그램방에는 말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팩트 체크가 완료된 정보만 신속하게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위에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려요. 설명을 드렸는데,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해가지고 텔레그램방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거 확인하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리니까 제 번호로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안 온다, 3일 이상 답장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문자가 제가 하루에 10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제 거 말고요,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런 분들은 가장 빨리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스브스에서 한양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어떤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동안 해외에서, 그리고 한양대보다 더 유명한 게 미국의 APS,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APS는 세계 1등, 2등, 3등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박사들, 석박사들이 이 APS의 에디터로 그리고 리뷰어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문이 통과됐는데 왜 이런 것들은 뉴스에 보도가 안 되고, 한양대 세계 200위 안에도 지금 못 들어가는, 제가 물론 한양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탑이에요, 여러분들. 탑급에 포함이 되는데 한양대 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만 왜 이렇게 결정적인 결과인 것 마냥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한양대랑 스브스에서 언론사에서 발표했다,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의 해외 논문들과
해외 과학자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는 한양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정확한 결과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양대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게 막스 플랑크의 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죠? 1000옴 센티미터. 일반 금속보다 저항이 높다. 결국에는 이 저항, 제로 저항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절연체. 약간의 반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자성 부도체. 절연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막스의 어떤 연구와 동일하죠. 독일의 막스 플랑크. 그죠? 근데 재밌는 게 한양대 연구팀에서 연구한 그 내용 중에 그 뉴스에서 이 전압 전류 파이프라인이 순서가 잘못된, 배치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초전도체 커뮤니티 쪽에서 그쪽에 뭐 과학자이신지 아니면 이과 쪽 그 물리 쪽에 학생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 보도 연구 결과 좀 잘못됐다. 전류 파이프라인 위치가 잘못됐다. 배치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냈는데 스브스에서 그 영상 바로 내려버리고 수정해서 다시 보도했어요. 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뭐 기자가 아니면 뉴스 언론사에서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실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연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이 언론사의 보도를 신뢰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도할 때 분명히 언론사의 어떤 뉴스 보도자들이 이걸 알고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죠. 당연히 한양대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양대에서 어떤 이 파이프라인 전류 배치를 잘못했거나, 그죠? 전압 측정을 잘못했거나, 이런 식의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론사에서 분명히 한양대한테 이 자료를 쓸 건데, 이 자료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 자료의 어떤 전류 파이프라인 배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검증위에 뭐 여러 가지 연구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포항공대 연구팀만 보더라도 이 결정치 자체가 막스의 그 결정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LK99의 순수 단 결정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순수 단 결정체의 어떤 그 근거가 뭐냐면 불순물이라고 칭합니다. 불순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못 핀트가 꽂힌 게 뭐냐면 막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막스가 지금 약간 중립의 형태로 돌아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처음에 연구할 때 이 LK99의 물질에 이 원석, 그죠? 단결정, 이 안에 있는 순수 물질만 초전도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 밖에 그 위에 도핑되는 뭐 구리라든지, 그죠? 도핑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 초전도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 도핑, 그리고 구리 치환, 납과 구리의 치환, 이게 일어나고 또 산소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자저항이 제로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아 이거는 그냥 황화구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 이거 제거시켜버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항공대도 똑같은 연구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스의 샘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해요. 그 결과도 동일해요. 화학 구조도 동일해요. 이 구조 자체가 독일의 막스 한 달 반 전의 연구팀의 그 해외 연구 결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아카이브 논문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과학자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논문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식 그리고 퀀텀에서 추가로 업데이트된 특허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LK99을 만든 거예요. 좀 더 앞서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갈 필요가. 근데 왜 퇴보돼서 10걸음 이상 퇴보돼서 잘못된 연구를 가지고 왜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계속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서울대에서 만든 복합물질 상태 연구단에서 자 서울대면 우리나라에서 1등 대학교예요. 근데 LK99과 다소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자 다소 다른 결정 구조 그러니까 LK99 퀀텀에서 만든 LK99의 구조와 서울대에서 만든 그 시료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초전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 못한다는 거죠. 왜 발견 못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료를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논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연구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논문이 잘못된 논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해외 과학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나마 한양대에서 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한양대에서 만든 거는 지금 구리 도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여러분들. 도핑, 치환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고
한양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구 방식은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LK99과 특성이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표현 안 했죠. 거의 비슷하다. 이것도 구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근데 이 구조가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한양대에서 지금 연구했던 그 스텝 방식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만드냐, LK99을 만드는 그 순서 여러분들, 그죠? 이 순서에 라나카이트 만드는 방식, 그리고 구리 물질 만들고 LK99을 만드는 그 내용,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이 방막 필름을 도핑하는 어떤 과정, 구리가 치환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전에 초기 논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초기 논문은 지금 완벽하게 해외에서는 부정당하고 있고, 김현탁 박사도 뭐라 했어요? 이 논문 자체는 결점이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 논문 자체가 권영환 교수는 절반 정도밖에 작성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 논문이 지금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거는 논문의 길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논문 길이에 대한 규정 때문에 절반밖에 작성을 못한 상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과학자들이 초기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제조법에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초기 논문에 나와 있는 제조법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있는 제조법을 갖다가 한양대에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값이 제대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백날, 수백 번, 수천 번 만들어도 그 방식으로는 LK99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된 특허는 혼합물에다가 실리콘을 포함시켜 방정식의 또 다른 렌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퀀텀의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성된 납 인해석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절연체입니다. 자, 퀀텀에서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이 LK99 화합물은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게 초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핑이 돼야 된다. 도핑. 초전도의 능력을 잠금해제하는 열쇠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핑과 치환 과정으로 원래는 절연체 물질, 반자성 부도체로 보여줬던 물질이 초전도성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퀀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한양대는 여기서 끊겨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막스 플랑크 연구팀도 이 과정에서 멈춘 겁니다. 왜냐? 초기 논문 자체가 디테일 있게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초기 논문이 디테일 있게 작성이 안 됐냐, 이 논문이 잘못됐다는 거는 얘네들 모르는 거 아니냐, 퀀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논문 자체가 원래 김현탁 박사와 이석배 교수는 제출 안 하려고 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논문이 다 완성이 안 됐고 계속 이 검증하는 작업들, 실험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권영환 교수님이 이거를 아카이브에다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을 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잘못된 논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도 마찬가지도. 근데 이 검증이가 그냥 사설팀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실험하고 싶어서 해보는 거면 인정해요. 근데 검증이라 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논문에 대해서 해외 과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해외의 연구 방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해서 그 연구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에서 업데이트된 특허의 내용을 보시면 납 인해석 방막의 48.9%를 초전도체로 얻는다. 결국에는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연체고 초전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퀀텀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특허에 추가로 8월 23일날 업데이트된 내용에.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실리콘이 포함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제작 방식을 업데이트 해줬는데 업데이트된 어떤 내용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따라서 백날 연구해봤자 LK99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스브스도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언론사를 까고 싶진 않지만 이 언론사가 왜 이렇게까지, 물론 한양대라는 거는 이 연구팀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보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초전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토리를 까보면 한양대 연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좀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죠?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이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보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논문에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도핑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도핑이 없는 경우와 도핑이 된 경우로 이제 구분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도핑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미국의 물리학회 APS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의 물리학회는 초전도성을 인정해 줬는데 우리나라에선 초전도성이 없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해외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들, 이런 치환에 대해서, 도핑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있는, 실제 퀀텀의 연구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과학진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해외 과학자 중에서도 게으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론에 꽂혀가지고, 그죠? 고온 초전도체, 저온 초전도체, 이런 이론에 꽂혀서 샘플 테스트도 안 해보고 제대로 된 테스트 없이 그냥 말만 떠들고 있는 게으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검증이는 샘플을 만들고는 있지만 게으른 과학자 쪽에 속하는 거죠. 뭐냐, 과학자라 하면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 동일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 검증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뒤떨어지는 연구가 아니라 새롭게 진행하는 어떤 발전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과학자의 숙명이에요. 그죠? 의무예요. 근데 뒤떨어지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증위가. 이번에 또 새롭게 논문이 나왔죠.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9월 8일자, 9월 9일자에. 자, 이 논문의 요약본을 보시면 구리 원자가 납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구리 치환 납 화합물의 구조적 변형이 나타난다. 그죠? 구리랑 납이랑 치환이 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변형이 생기는데 전자가 구리 원자 주위에 공간적으로 국한되므로 적절한 구리 도핑은 전자 밀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일 구리 치환에서 하나의 플랫밴드는 다른 플랫밴드보다 더 좁은 대역폭을 가지므로 이러한 구리 도핑이 LK99 화합물에서 물리적인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물리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 자체가 초전도체를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구리와 납 치환 과정, 그죠? 그리고 이 치환의 도핑 과정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충분히 물리적인 특성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자체는 그냥 절연체예요. 그죠? 절연체다. 반자성 부도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이 생기면 특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초전도체로 바뀐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언론사의 보도의 그 연구 결과값들, 서울대, 한양대, 포항공대, 검증이 이런 쪽의 연구 결과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넘어간 거예요. 왜냐? 구리와 납치환, 도핑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김인기 박사님도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렸어요. 며칠 전에.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전에 이게 올라왔는데, 오늘 뜬 이 논문은 버클리 그리핀 연구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분하셨죠? 왜냐? 이번에 나온 논문은 구리와 납치환 과정에서 물리적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흥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처음 합성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암담할 거다. 왜냐? 한양대 연구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합성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백날 구워봐도 잘 안 될 거다. 백날 천날 구워봐도 LK99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외 과학자들도 지금 논문은 일단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제 안 봐요. 이제 뭐예요? 이걸 가지고 좀 더 퀀텀에서 집중하는 그 포인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도핑, 그죠? 방막 필름 도핑과 구리 납치환, 이 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저항 제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파고드는 연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날 구워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해외 과학자들은 이거를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논문에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파고들고 연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의 어떤 마인드지, 그냥 잘못된 논문 가지고 계속 백날 구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환 교수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른 개인들은 LK99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 자기가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봤대요. 몇천 번, 몇만 번 돌려봤는데 LK99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이석백 교수만이 특정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권영환 교수도 같은 연구팀에 있었지만 LK99을 제조하는 팀과, 그리고 이거를 샘플을 검증하는 팀과 테스트하는 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연구팀 안에서도 이석백 교수만 LK99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영환 교수도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잘 안되니까 믿지 않을지라도 이 시뮬레이션을 몇천번 몇만 번 왜 했을까요? 이석배 교수가 만든 LK99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자기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한양대, 포항공대, 막스플랑크, 그죠? 부정적인 어떤 결과값은 이미 다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칸타 오가와 박사님이 했던, 이분이 누구냐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박사예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연구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LK99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LK99의 100% 특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는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연구진들, 한양대 연구진들은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다. 서울대는 구조가 다르다. 근데 이런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아예 다른 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계 과학자들은 이런 이론들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증이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연구 결과값을 그게 결론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하는 방식, 해외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하는 방식과 너무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 많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물론 해외 과학자들이 LK99을 초전도체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지금 증명해 나가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연구 결과가 단 한 팀도, 단 한 대학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세계 과학자들도 지금 70% 정도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30%의 과학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를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증명의 결과가 APS 논문에 실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1%도 퀀텀을 제외하고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죠? 먹먹해지는 일이죠. 우리나라 과학계가 굉장히 퇴보했구나. 하지만 퀀텀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실험적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LK99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번에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논문도 또 업데이트 해드렸고 이 요약본까지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브스에서 나온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팩트 정보들을 텔레그램방에서 발빠르게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스브스에서 국내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대응들과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무료로 제가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이런 팩트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된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가장 빨리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과 댓글은 여러분들의 LK99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